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필기 2014년 3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14년 3회 문제는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합격자 수가 한 30% 정도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된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다시 출제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 번은 좀 쉽게 출제가 되지만은 그 보통의 그 수준이 있겠죠. 출제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 이하의 그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3문제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데이터 통신에서는 2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는 전자계산기 구조가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개론에서도 2문제 정도만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기사 문제부터 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어렵게 출제된 문제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입출력 제어 방식에서 다음의 방식은 무엇인가? 자, 입출력을 제어하는 방식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구분을 하자라면은 CPU가 개입을 하느냐, 개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CPU가 개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입출력을 하는 방식은요,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인터럽터에 의한 방식,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PU하고 별도로 전용 CPU, 전용 프로세서를 두고 하는 방식이 또 있었죠. 채널에 의한 방식이 있었고요. 사이클 스틸에 의해서 CPU 개입 없이 또 하는 방식, DMA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정답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인데, 일단 뭐 채널, DMA 이런 것들은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CPU가 개입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 이 2가지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자, 이 내용하고 이제 관계된 내용이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I/O 방식인데요. 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I/O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별도의 하드웨어 필요 없이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I/O 동작에 전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CPU가 개입이 조금 적어질 수 있지만은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CPU의 부담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가 상태 레지스터를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입출력 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상태 레지스터, 상태 플래그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입출력 장치가 입출력을 완료하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 인터럽터에 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CPU가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CPU가 계속 플래그를 검사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전송할 준비가 되면 입출력 장치가 CPU에게 인터럽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가 CPU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가 있을 때만 처리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겠죠. 자, 한번 문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단계 1에 보시면은 상태 레지스터를 읽어드립니다. 그 말은 상태 플래그의 상태를 본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값이 set 상태이면은 단계 3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계 1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t 상태이면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태 레지스터를 계속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서 set 상태가 아니면은 set 상태면은 이제 출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지스터를 읽어들여서 출력하는 단계로 이제 그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I/O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2번, 프로그램을 통한 입출력 방식에서 자, 금방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문제가 나왔네요.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하드웨어가 아닌 것은, 자, 입출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CPU가 대신해주는 방식이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CPU가 대부분 다 해요. 그래서 입출력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아주 작은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가져야 될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요, 데이터 레지스터, 그리고 플래그, 자, 플래그, 그리고 장치 번호 디코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이터 레지스터라든지 플래그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장치 번호 디코더라는 것은 일단 장치 번호란 것이 입출력 장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입출력 장치에 붙여진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프린터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장치마다 어떤 번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치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 번호를 해석할 수 있는 장치 번호 디코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대부분의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CPU 내에 다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입출력 인터페이스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참고로 1999년 1회 때 출제된 문제예요. 아주 옛날에 출제된 문제죠. 아주 옛날에 한 번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2004년도 들어와서 또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시험은 다행히 쉬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과거에 출제된 문제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한 합격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틀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만일 어렵게 출제되는 회차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강의 중에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은 기출 분류집 있죠. 자, 기출 분류집에는 다 포함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조금 그 합격을 몇 번 뭐 불합격했다,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을 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합격해야 될 경우에는 기출 분류집의 내용들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놓치지 않도록 전자계산 구조만큼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과목은 충분한 점수가 나오지만은 전자계산 구조에서는 과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과거의 기출 문제들도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자, 컴퓨터 기억장치의 주소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에 효율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필요한 정보를 읽거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읽을 위치나 저장 위치를 지정해 줘야 하는데 여기서 위치란 것이 주소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작은 비트 수. 자, 작은 비트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액세스를 빨리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효율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용이 편리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사용자들이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편리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주소 공간하고 기억 공간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제가 본 강의에서 가상 기억 장치를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소 공간, 가상 공간이 있고, 그다음 실제 기억 공간인 기억 공간이 있죠. 자, 처리할 프로그램은 사실 기억 공간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만일 기억 공간과 동일하다라면은 같다라면은 주소가 같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다르기 때문에 처리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주소 공간, 그러니까 가상 기억 공간에 넣어서 주소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주고요. 이 주소를 실제 주소로 해서 매핑 시켜 주는 겁니다. 매핑하는 작업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소 공간하고 기억 공간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중 접속 방식 중 CDMA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다중 접속하는 방법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파수 분할, 자, 시 분할, 그리고 코드 분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CDMA, 자, 코드 분할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드 분할이 마지막에 개발된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면에서 우수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다중 접속 방식이란 것은 위성 통신을 하기 위한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할 때 그 통신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 FDMA, 주파수 분할 방식입니다. 주파수를 분할을 해서 휴대폰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주파수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분할된 각 주파수를 하나의 채널로 삼아 통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이 800MHz에서 850MHz다. 자, 통신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파수 대역은 한정적입니다. 자, A라는 그 통신사에는
800MHz에서 850MHz를 할당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통화가 10개인 경우, 자, 10개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주파수를 나눠야겠죠. 10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800에서 850 사이가 되기 때문에 50MHz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것을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5MHz의 대역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10개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500개, 500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500개인 경우에는 0.1MHz 밖에 안 돼요. 대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자, 이럴 때는 노이즈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그 대역의 간섭을 받겠죠. 그리고 통화 품질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DM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60년대 사용했던 그런 방식이고 라디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분할 방식입니다. 시분할은요, 금방 말씀드렸던 주파수 분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FDMA 방식을 이제 단점에 이제 보완을 했는데요. 자, 동일한 주파수를 작은 시간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제 이 대역 하나가 있으면 이 주파수 대역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쪼개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 여러 사용자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코드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분할 방식이라든지 시분할 방식을 모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점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것이 CDMA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에 이건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특별한 코드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화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특별한 코드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분할 방식 같은 경우에는 3G 폰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분할 같은 경우에는 2G 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개선이 되었겠죠. 그래서 자,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군사 통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사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포화 상태로 인한 통화 단절 및 혼선이 적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실내 또는 실외에서 넓은 서비스 권역을 제공한다. 이것도 맞고요. 배경 잡음을 방지하고 감쇄시킴으로써 우수한 통신 품질을 제공한다. 통신 품질이 우수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코드를 부여를 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코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그 보안상으로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산악 지형 또는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산악이라든지 도심 지역에서도 원활한 이제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조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자, 5번 스탑 앤 웨이트 흐름 제어 방식보다 슬라이딩 윈도우 흐름 제어 방식을 적용하는데 가장 적당한 선로 환경은, 자,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게 데이터 전송이 많은 선로, 전송 지연이 긴 선로, 이렇게 답이 나뉘었는데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 앤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지하고 대기하는 방식이죠. 정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송신 측은 하나의 블록을 전송한 후 수신 측에서 에러의 발생을 점검한 다음 에러 발생 유무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죠. 기다리는 방식이요. 스탑하고 웨이트,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기다리게 되면은 물론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은 아이들 타임이 발생을 해요.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송의 지연이 초래가 됩니다.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은. 그래서 네트워크의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전송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의 비효율성을 제거를 한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패킷을 전송할 수 있어서 전송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스탑 앤 웨이트의 이제 그 단점인 전송 지연에 대한 이 단점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송 지연이 긴 선로가 되는 겁니다.
산업기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문제인데요. 자, 1번. 효과적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갖는 기본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효과적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특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전달성. 자, 정확한 목적지에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 정확성.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전송 도중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적시성.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내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완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디지털 시그널링을 위해 데이터 비트를 디지털 전송 요소로 대응시키는 장치는,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디지털 시그널링이란 것은 디지털 신호를 발송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이제 발송하기 위해서 데이터 비트를 디지털 전송 요소로 대응시킨다. 디지털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변환시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요, 보호하기가 정답이 됩니다. 디지털 보호로 이제 변환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 강의 중에 이런 내용 여러분들 배우셨죠? PCM에서 자, 표양부,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데 표양부 과정을 거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호는 뭡니까? 디지털 코드로 0과 1로 형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디지털 코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디지털화기라고 붙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디지털 보호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기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반대가 뭡니까? 복호하기죠. 복호하기. 수신 측에서는 복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하기가 여기서 정답이 되고, 반대는 복호하기가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변조기는 뭐죠? 변조는 이제 진폭이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날로그일 때, 디지털일 때, 자, 통신 회선에 따라서 이렇게 변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AM, FM, PM 이런 것들이 변조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조기의 반대는 이제 복조기가 되는 겁니다. 변복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